혼밥과 콘텐츠 시대 다시 될까요? 장민물 예측 불허가 아니죠. 논리 유추 갈게요. 아나운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 아나운서들의 서점 아나운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서점지기 아나운서 유혜영입니다. 자,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밥 먹다가 뜬금없이 맞아 이제는 진짜 콘텐츠 시대구나 라고 실감할 때가 있어요. 혼밥이랑 콘텐츠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면요 저는 가끔 혼밥할 때면 휴대폰으로 꼭 유튜브 보면서 먹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이렇게 치킨 시켜놓고 시원한 맥주 한 개 딱 이렇게 까가지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늘어져서 텔레비전을 자주 봤었는데 이제는요 바로 휴대폰 들어서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랑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나운서점처럼 책을 소개해주는 북튜브를 비롯해서 홈짐 이렇게 집에서 운동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요리, 재테크, 화장법, 법률, 악기 연주법까지 분야도 정말 다양합니다.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가 많아졌을까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 창업. 유튜브는 콘텐츠를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지식을 비교적 쉽게 나누기 좋은 플랫폼입니다. 이 텔레비전 공중파 방송의 네트워크 없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익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방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걸 글이나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요즘 같은 콘텐츠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시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이미 만들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짜잔!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아니, 딱 봐도 대화법에 관한 책인데 웬 콘텐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콘텐츠 기획과 생산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에 관한 책이라면 저희 아나운서점에서 앞서 2권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와 심희정 작가의 예쁘게 말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죠. 이 말센스는 말재주와 다른 말, 센스, 즉 진심으로 들어주며 진정한 대화를 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었고 예쁘게 말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는 자기 주관을 상대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세련된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기존 2권의 책이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해서 강조하는 말하기란 바로 전달과 설득입니다. 공감과 듣기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좀 흐름이 안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하나하나의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잘 말하고 표현하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유튜브에서 세바시 강연을 찾아봤어요. 이 유명 강연에서 이 법칙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세바시 강연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인기 강연을 찾아봤는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고 좋아했던 강연에 이 저자가 말하는 8가지 대화의 법칙이 있었을까요? 그중 하나, 김창욱 작가가 7년 전에 했던 강의 주제는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618만회나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인 스쿤이 말하고 있는 8가지 대화의 법칙 대부분이 그 명강연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들어있었는지 곧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상업평론 칼럼니스트 왕다펑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게 어려워져서 스쿤의 8가지 표현 방법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요. 뉴미디어 글쓰기 코치인 프랑크는 스쿤과 30분간 했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서 8가지 표현 법칙에 담긴 말솜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니 이 책의 저자가 살짝 궁금해지죠? 저자 스쿤은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이 가진 언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저자는 실제로 중국의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후이신방을 설립한 뒤 4년 동안 500회의 현장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 수강생은 20만 명이나 되고요. 현재 TEDx 스피치 코치자, 2번의 국제 스피치 대회에서 수상한 실력자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의도가 훌륭하게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8가지 절대 법칙을 차근차근 연습해 보라고 합니다. 그 법칙은 바로 랭귀지라는 8글자 속에 있습니다. Logic, Analogy, Narrate a Picture, Good Story, Unexpected, Ask, Gain, Empathy. 즉 논리, 유추, 장면 묘사, 좋은 사례, 예측 불가, 질문, 이득, 공감이라는 말이죠. 이 8가지 법칙은 단순히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랭귀지를 만든 토대는 바로 뇌과학입니다. 좌뇌와 우뇌의 차이, 인지 비대칭 현상, 거울 뉴런 혹은 현대인의 집중 시간 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랭귀지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이 8가지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말할지 설계할 수 있는 틀입니다. 말하자면 대화의 기획력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직장인분들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심지어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8가지 법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의 구조와 내용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8가지 법칙 중에 2가지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추입니다. 유추는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자, 7살 딸이 지구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고 물어요. 이때 삶은 달걀을 가져오게 하는 게 바로 유추입니다. 지구는 달걀이랑 비슷해. 달걀의 얇은 껍질과 흰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지구도 여러 층으로 만들어져 있어. 달걀 껍질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랑 같고 흰자와 노른자는 물컹물컹한 멘틀이랑 핵이랑 비슷하단다. 라고 설명해주는 게 바로 유추죠. 우리가 유추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지식의 저주 때문이에요. 지식의 저주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가진 정보가 다르다는 걸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듣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설명과 이해가 각기 다른 선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려면 듣는 사람들이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유추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렵고 멋있어 보이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말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바시에서 618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김창욱 대표의 강연에는 이 유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녹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을 설명하던 중에 도박하는 책임감 없던 아버지를 김창욱 대표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아버지는 동양어를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 쓴 남자가 있죠.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셨죠. 그리고는 무소유가 되셨어요. 화투를 동양화로, 또 돈을 잃는 것을 사회에 환원했다로, 돈을 전부 잃은 것은 무소유로, 도박으로 돈을 모조리 잃었던 아버지의 답답했던 행동을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구구절절 설명했다면 자칫 무거워지거나 진부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고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추의 힘이죠. 듣는 사람의 이해와 집중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면 묘사입니다. 2001년 약 20년 전이죠.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 클래식을 소개할 때 제품의 크기나 배터리가 얼마나 지속되고 훌륭한지 구구절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1000 song in your pocket. 어떠세요? 장면 묘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용량이 5GB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1000곡의 노래가 당신 주머니에 있다며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연한 사실 말고 실제 단어들을 사용해서 묘사하면 듣는 사람은 상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들을 때 마치 내 자신이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와 같은 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죠. 마치 우리가 레몬을 먹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입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레몬을 먹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듣는 사람은 거울 뉴런 덕분에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도우며 말하는 사람은 설득하기 유리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유추와 장면 묘사 외에 나머지 6가지 법칙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가능하면 찰떡같이 말해서 듣는 사람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습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찰떡같이 말할 수 있도록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아나운서점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아나운서점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서점지기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